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토트넘이 경기하는 리버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광팬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이 잘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리버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올 시즌 3위를 전망하고 몇몇은 챔스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모든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우선 클롭 감독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감독이 와 있는 상황이죠. 네덜란드 리그의 페노르트를 우승시킨 슬롯 감독. 그런데 리버풀 구단은 슬롯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 선수들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슬롯이 지금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선수 영입이 없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4일 남았는데 리버풀에 드디어 선수 영입 소식이 떴습니다. 이탈리아 국대이자 유벤투스의 윙어인 페데리코 키에사를 영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토트넘과도 링크가 되었던 선수였지만 토트넘은 19살 오도베를 선택했죠. 키에사는 현재 26살인데 유벤투스에서 더욱 기량이 폭발하면서 미래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거의 단점이 없는 선수로 거듭나는 드리블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년 전에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여러 사연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정말 괴로운 나날이 되거든요. 근육이 그냥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활하고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 트라우마도 생겨서 그때처럼 될까라는 의심이 밀려옵니다. 물론 이런 세계적 선수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완벽히 회복하게 되지만 프로 선수들도 이 부상을 당하면 거의 1년 가까이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키에사는 10개월 재활 끝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육 부상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몸이라는 평가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와 기량에 비해서 몸값이 엄청 추락해버렸습니다. 몸값이 그럼 키에사의 실력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33경기 출전하고 9골을 넣었고 블라우비치와 좋은 호흡을 보였다고 합니다. 단지 도박이 되는 거죠. 문제없이 잘할 수도 있고 개망할 수도 있고 어떤 선수에게나 같은 경우지만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도 반신반의입니다. 살라의 백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폭탄 테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리버풀 같은 빅클럽이 1,500만에서 2,000만 유로의 선수를 백업으로 두는 건 사실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클롭 감독은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32강 정도에는 아예 유망주들로 데려다가 출전시켜버리기도 하고 안 되면 말지 그런 거였는데 슬롯 감독은 입사해서 첫 시즌에 트로피 욕심 날 수 있거든요. 리버풀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고 살라도 이제 손흥민과 동갑으로서 더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토트넘도 베르너와 키에사 둘 중에 선택하라면 글쎄요, 다치지 않은 키에사일 듯 합니다. 왜냐하면 베르너 완전 조커로 전락됐거든요. 얘는 튼튼한데 1라운드에서도 소니를 왼쪽에 그대로 둬야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투입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손흥민 백업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키에사는 로마노의 소식으로 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와의 협상이 더 먼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로마노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거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 리버풀은 쿠버 영입설도 있었는데 살라의 백업으로 있기에도 너무 비싸고 살라가 떠날 때까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몸값이라서 키에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2라운드 동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2대0 무실점 승리입니다. 그랬더니 슬롯 감독을 우려했던 시선이 다 사라지고 리버풀 팬들은 기대감 폭발이면서 정말 잘한다 하더라고요. 참나. 제가 살짝 어이없어한 이유는 리버풀이 붙은 팀들 보십시오. 첫 번째 경기 입스위치와의 경기였습니다. 2부 리그 우승도 아니고 겨우 살아남듯 올라온 팀인데 전반전 리버풀 정말 발렸고 후반전에 선수들의 기량으로 겨우 이겼거든요. 입스위치 입장에서도 너무 막무가내로 맞짱 뜨다가 결국 체력 고갈로 무너진 건데
누가 봐도 리버풀 승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경기도 지난 시즌 16위한 브랜트포드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붙기 때문에 110% 발휘하면서 사고도 치고 하는데 어쨌든 승격 팀과 16위 팀 이겨놓고 무슨 잘한다는지 토트넘이 에버턴 압살시킬 때도 냉정한 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레스터 시티, 에버턴에게 점유율 압도적으로 재밌는 축구했다고 해도 모른다. 약한 팀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시선 여전했습니다. 리버풀 개인적으로는 불안함 많습니다. 우선 수비에서 진짜 불안합니다. 최고 선수 33살 센터백을 모시고 있잖아요. 반다이크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이미 리버풀은 경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돌리려고 하면 바로 대형 사고 터집니다. 구단은 반다이크에게도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상 없을 거야. 전 경기 출전일 거야. 그렇게. 네. 거기다 반다이크 혼자 수비하나요? 반다이크 파트너도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엔도가 맡았었는데 슬롯은 엔도를 외면하고 흐라반베르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한 거지만 메갈리스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수비에도 더 많이 관여를 시킨 거죠. 이 역시 약팀이니까 통한 거예요. 흐라반베르그 선수 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수비형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슬롯이 모험을 건 거죠. 엔도는 오히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였고요. 엔도로도 만족이 안 됐던 B클럽이 갑자기 전문 수비형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를 중용한다?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무대가 바로 3라운드에서 일어납니다. 3라운드의 최고 빅매치. 토트넘 경기가 당연히 항상 빅매치고요. 맨유, 리버풀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우선 무승부를 바라고 있지만 어느 한 팀은 비참함을 겪어야 합니다. 맨유는 원정에서 브라이튼에게 94분에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브라이튼이 생각보다 강하고 원정이니까 무승부하고 돌아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 극장골 허용이라뇨. 분위기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거기다 선수 기용 문제에서도 고민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불안하죠. 아직 베스트 11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유독 맨유 원정길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은 3경기 붙어서 맨유가 1승 2무입니다. 맨유가 지난 시즌 FA컵 우승할 수 있었던 계기가 8강에서 리버풀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맨유가 다 잡은 경기 마지막에 리버풀이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우 팽팽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이 압도를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거죠. 맨유가 리버풀 원정 떠나면 더 비참해진 경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3라운드는 맨유 홈이라는 거. 맨유의 전력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후반전에 데리우트도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양쪽 사이드백도 안정적이 됐고 얘네들 공격에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맨유가 먼저 패배했으니까 리버풀이 패배하길 바라거나 무승부면 가장 좋은데 아니다. 맨유 2연패도 네. 다 좋네요. 네. 이왕 시청하는 거 기분 좋게 토트넘이 뉴캐슬전 승리하고 보는 게 가장 행복하겠네요. 리버풀 맨유는 9월 2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바로 전 9월 1일 9시 30분 경기고요. 자, 여러분은 리버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 리버풀 팬들도 있겠지만 우리 수준 높은 마인드로 너무 비난하듯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봐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